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5% 빠져서 317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3200을 중심으로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코스피고요. 계속해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는 제법 컸습니다. 거의 7천억 가까이 팔면서 외국인 매도가 제법 거셌는데, 뭐 그런 거 치고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지수가 그래도 잘 버텨요. 뭐 3천 밑으로도 잘 안 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뭐 3200 정도에서 횡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뭐 지금 매도하기에도 뭐 그런 계속 애매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미국 증시는 조금 빠졌습니다. 다우가 0.77%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조금 덜 하락했는데 0.2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일부 종목이 좀 상승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나스닥 쪽이 그래도 좀 하락폭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한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좀 지수 하락폭을 많이 좁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며칠 다우가 좀 좋긴 했었는데 어제는 다우가 약한 그런 모습이라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증시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미국도 뭐 S&P 한 6,400 뭐 이 정도에서 거의 횡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로 보면 이제 미국 증시가 뭐 평균 정도 올라온 거죠. 예년 평균 정도 올라온 건데 여기서 막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도 확실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진짜 좀 장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게 아주 좋은 장이 펼쳐지기에는 좀 어렵죠. 금리 인하라는 이런 게 이제 좀 주식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는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막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 밸류에이션 부담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8월 27일에 내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지금 눈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오면 또 AI 기대감이 다시 또 불을 붙이면서 좀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엔비디아도 워낙 지금 기대치가 낮은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대충 예상하기로는 EPS 1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요. 뭐 매출 같은 경우는 458억 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보면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매출 서프라이즈가 이렇고요. EPS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게 지금 뭐 거의 당연시 돼가지고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실적 발표 때를 보면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적도 있고요. 실적 발표 후에 뭐 20%, 10% 넘게 이렇게 오른 적도 있었고, 안 좋았던 적을 보면 뭐 이렇게 8%, 5% 이렇게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는 과연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AI의 대장주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날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조선주가 좋았다 말았어요. 오늘 좀 조선주 움직임을 보시면 아침에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보면 아침에 고가가 12만 3천 원이에요. 그러면 사상 최고치를 깼던 건데 이게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선주가 뭐 좋은 거는 맞는데 이미 주가가 너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30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미 거의 한 3조 이상 나오는 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영업이익 보면 뭐 1조 한 3천억, 4천억 수준이라서 이미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두세 배 더 늘어나는 것까지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싸기는 하죠. 그래서 뭐 그거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 당연히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이런 주가는 확실히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만 원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11만 원 밑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다 그랬어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3.8% 하락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5.7%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거의 40만원 요거를 못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서 좀 저항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이제 조선업 한참 좋았을 때 한국조선해양 뭐 50만원 넘었던 적이 있는데 역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뚫기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선주도 좀 안 좋았고요.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삼성전자도 1.7%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도 제법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0.7% 오르면서 삼성전자랑 조금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뭐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눈에 띄었던 거는 뭐 크래프톤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도 보면 하이브도 약간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뭐 엔터 게임주 이런 쪽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증시가 지금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요. 지금 보면 되게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얘기하면 약간 밑으로 이렇게 처지고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그동안 올라왔던 이런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부 정책으로 올라온 이런 코스피였는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그렇게 막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호재성 정책이긴 한데 사실 세금 정책이 좀 많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요. 그 글로벌로 이렇게 경쟁을 하려면 결국에 우리 시장이 세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기는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사실 경제 전반적으로 보려면 뭐 환율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랐죠. 그래서 1390원대 이렇게 갔고요. 계속 1400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이 사실 1350원 밑으로 가야지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환율도 지금 보면 쉽게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지표들 보시면 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뭐 고점 대비로 이제 한 12%, 1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암호화폐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뭐 하락할 때는 좀 또 무섭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 하락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하락은 뭐 늘상 있어왔던 일이라서 뭐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좀 조정을 많이 받는다면 분명히 매수 기회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최근에 하락 보면 이제 좀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던 초기 홀더들이 좀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흔들린 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소화되고 나면 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